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닥터 MBC 김차동입니다.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여러 질환 중에 생존율이 가장 낮은 질병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또는 소설에 죽음을 앞둔 병에 걸린 비극적인 주인공을 표현할 때 그 병이 바로 췌장암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췌장암으로 사망한 유명인들도 많죠. 대표적으로 최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축구선수 유상철 감독도 있고요. 그 밖에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바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견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요. 그래서 더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죠. 췌장암 생존율이 왜 이렇게 낮은 건지, 또 췌장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오늘 이 시간 전주 대자연병원 안성우 과장님과 함께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췌장암. 침묵의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적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환입니다. 위험군에 속할 경우 적극적인 정기 검진과 관찰이 필요한데요. 췌장암을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외과 전문의 안성우 과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왼쪽에 차고 있는 그 리본도 췌장암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핑크 리본이라고 있을 겁니다. 네네. 유방암을 상징하는 리본이고요. 저희 췌장암도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퍼플 리본, 이제 보라색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췌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차고 나왔고 넥타이도 색깔을 맞춰서 차고 나왔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저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네, 저도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췌장은 우리 기관 중에 신체 기관 중에 어떤 기관인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췌장은 이제 위장의 뒤쪽 후복막이라는 복강의 뒤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네. 췌장은 일단 췌장액을 생산하는 외분비 기관이고요. 또한 여러 호르몬을 생산하는 내분비 기관이기도 합니다. 췌장액은 이제 췌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각각 분해할 수 있는 모든 소화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췌장에서 여러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호르몬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고, 또한 그 반대로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 또한 대표적인 췌장의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요, 조금 전에 제가 시작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생존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체적인 암종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20년 동안 이제 암 치료 성적은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수술 기술의 발전 또는 수술 기구의 발전을 하였고요. 또한 치료 효과가 우수한 새로운 항암제가 많이 소개되었고, 이제 면역 치료 및 표적 치료 등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이 적절하게 병용되면서 치료 성적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5대암을 중심으로 한 국가 단위의 조기 검진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요. 또한 암에 대한 인식 개선에 따라서 적극적인 건강 검진이 이루어짐에 따라 암이 비교적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서 좋은 치료 성적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통계청에서는 매년 암 등록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12월에 발표한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모든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이전에 1993년하고 1995년 사이에 발표했던 42.9%에서 2018년도에는 70.3%로 많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년 상대 생존율이라는 것은 성, 연령 등 같은 조건의 일반인과 비교해서 암 환자가 5년 생존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암을 진단받으면 10명 중 4명만이 5년 이상 생존하였다면 최근에는 10명 중 7명이 5년 이상 생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입니다. 이제 위암인데요. 이제 위암의 경우 같은 기간 비교해 보면 이전에 43.8%의 생존율을 보였는데 최근 마지막에는 77%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치료율을 보이는 폐암 및 간암 역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폐암의 경우 12.5%였던 생존율이 32.4%로 개선이 되었고, 간암의 경우도 11.8%에서 37%로 생존율의 개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췌장암을 봤을 때는 10.6%였던 췌장암의 생존율이 2010년도에는
진단이 좀 더 많이 되면서 8.5%로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있고요. 마지막 최근에 2018년도에는 12.6%로 5년 생존율에 조금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이 된 상태의 췌장암의 예후는 더 비극적입니다. 이제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진 원격전이 보통 이런 경우 이제 4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발견된 췌장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9%로 극히 불량한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의 발생률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암 환자 등록수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연령 표준화 발생률을 봤을 때는 전체 암의 발생률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 표준화 발생률이란 인구의 조건이 같다는 가정으로 질병의 발생률을 측정하는 통계적 자료인데요. 연령 군별 암 발생률을 봤을 때는 고령층에서 암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위암의 연령 표준화 발생률을 살펴보면 99년 45.5%에서 2018년은 31.6%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췌장암의 경우 5.7%에서 7.7%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절대 환자 수를 봤을 때 같은 기간 위암이 2만 863명에서 2만 9,279명으로 소량 증가하여 한데 반해 췌장암은 2,603명에서 7,611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췌장암의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위암은 2011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췌장암은 20년 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췌장암은 2018년 한 해 동안 7,611명이 발생하였고요. 같은 해 6,306명이 췌장암으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9년도에는 누적 6,396명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췌장암 사망자의 대다수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췌장암은 암 발생 8위에 해당하지만 사망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20명 이상 췌장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에서 매일 18명이 넘게 췌장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더 암울한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인구 고령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환자는 늘어나고 예후는 안 좋아지고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췌장암이 이렇게 예후가 안 좋은 이유는 먼저 종양 자체가 다른 암종에 비해 사납습니다. 네. 일단 다른 암종에 비해서 종양 진행 속도도 빠르고요. 따라서 이제 조기에 림프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췌장의 위치를 또한 중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후복막이라는 이제 우리 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위치는 전이가 이루어지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췌장암이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조기 진단 확률이 매우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췌장암 환자들이 종양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암세포가 췌장을 넘어서는 상태, 저희는 이때 3기 이상의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3기 이상에서 췌장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수술적 절제도 어렵고 결국은 완치는 어려운 상태에서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기 진단 확률도 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복부 CT를 촬영했을 때 그 췌장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교통사고로 복부 CT를 촬영했는데 우연히 발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할 때 아시겠지만 복부 CT는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복부 초음파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초음파로는 췌장의 전체를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췌장의 진행된 병변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초기에 췌장암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복부 CT 검진 항목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네,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췌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진단에 있어서 이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또한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방사선의 노출에 대한 위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고위험군을 설정하고 그 고위험군에서 선별적으로 CT를 촬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췌장암에서는 고위험군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달리 뭐 조기에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건가요? 암이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면 참 고맙겠지만 이제 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복통이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네, 복통의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서 검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종양이 만약에 진행하면 췌장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체중 감소, 이제 황달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서는 완치는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췌장암의 원인을 좀 살펴보죠. 저희가 암의 원인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어떤 검진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위험 인자를 파악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폐암은 흡연이라는 뚜렷한 원인이 있고 간암 같은 경우는 비형간염, 시형간염, 알코올이라는 뚜렷한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췌장암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딱 찍기는 어렵고요. 다만 흡연이 위험인자로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오래된 당뇨나 만성 췌장염, 비만, 고칼로리나 고지방 식습관과 같은 식습관도 위험인자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뭐 흡연은 모든 건강의 적신호인데 췌장암하고 흡연하고의 상관관계를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흡연은 모든 암의 위험 요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뭐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췌장암 환자 발생하는 환자의 약 11%에서 32%는 흡연에서 기인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위험도를 보면 과거에 흡연을 하였던 사람을 포함한 모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는 약 1.5배 정도 췌장암의 발생 위험률이 있고요.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흡연자의 경우는 2.5배 정도 췌장암의 발생 위험률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흡연의 양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 흡연 양이 많을수록 그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반대로 금연이 또 췌장암의 위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연을 2년을 하고 나면 그 상대적인 위험도는 이전에 비해서 약 4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췌장암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암들은 아마도 그거는 모든 암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뭐 일부 피부에 가까이 있는 갑상선 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는 눈에 우연히 띌 수도 있겠지만 이제 췌장과 같이 우리 몸속 깊은데 존재하는 암종의 경우는 그 증상이 없을 경우 발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췌장암의 흔한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복부 통증, 황달, 체중 감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부분 종양이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아까 그 당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췌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과 같은 우리 당 조절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제 췌장암과 당뇨 또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 환자를 보면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하면 췌장암의 발생 위험률이 약 2배 정도, 2.08배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췌장암 환자 중에 당뇨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을 비교하였을 때 당뇨가 있는 췌장암 환자가 좀 더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뇨가 췌장암의 결과로, 다시 말해서 이제 췌장암의 증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췌장암 발생의 일련의 과정에서 당뇨나 또는 이제 비만을 포함한 여러 대사 질환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진단이 어려우면 치료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췌장암의 치료는 수술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네, 췌장뿐만 아니라 모든 고형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완전한 절제, 즉 수술이 이제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중에 시행할 때 유관적으로 완전한 절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절제가 된 조직에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적으로도 완전히 절제가 됐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췌장은 크게 저희가 나누면 이제 두부
체부, 미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종양의 위치에 따라 절제 범위도 달라지고 수술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췌장 미부에 종양이 존재할 때는 췌장 미부를 절제를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췌장 두부에 종양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췌장 두부는 위치상 췌장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이제 담관과 십이지장과 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췌장 두부암의 경우는 담관과 십이지장까지 같이 절제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절제된 십이지장과 또는 이제 남은 췌장의 췌관 그리고 담관은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요. 다시 기능에 맞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췌장암에 특히 췌장 두부의 암 수술은 저희 외과 영역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뭐 수술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그렇게 선택지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암제 효과는 어떨까요? 항암제는 크게 이제 수술을 하고 난 상태에서 하시는 항암제가 있고요. 아니면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는 항암제가 있는데 각각의 목표는 다를 것 같습니다. 수술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항암제 같은 경우는 재발률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수술을 하지 못한 진행된 암에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생존율 또는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게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제 다른 암중에 비해서 췌장암에 있어서 항암제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면역 치료제나 표적 치료제가 최근에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췌장암에서는 획기적인 결과를 보이는 면역 치료제나 표적 치료제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최근 5년 새 치료 성적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분들도 이제는 수술 전에 항암제를 사용하고 나서 종양이 많이 줄어들므로써 수술을 해볼 수 있는, 즉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행이고 희망적입니다. 네. 그 간혹 췌장에 물혹이 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네, 저희 외래 보고 있으면 이제 췌장에 물혹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건강 검진이 많이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우연하게 발견된 췌장 낭종은 임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병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낭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물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빈도를 보면 저희가 보통 검진에서 하는 초음파 선별 검사에서는 0.2% 정도 상당히 낮은 비율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부검 연구를 한 경우에서는 높게는 24%까지 췌장 낭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췌장 낭종은 진단 방법에 따라서 이제 진단율의 차이를 보입니다. 초음파보다는 CT가 또는 CT보다는 MRI가 보다 작은 병변까지 더 진단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초음파로는 사실 췌장 낭종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낭종도 암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암하고는 또 같은 종류는 분명히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췌장 낭종을 저희가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암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종양성 병변과 비종양성 병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비종양성 병변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만성 췌장염이 있던 환자에서 발생하는 가성 낭종이라는 게 있고요. 종양성 낭종은 그 내부의 액체 성상에 따라서 점액성 낭종, 장액성 낭종, 그리고 이제 관내 유두상 점액성 종양과 고형 가성 유두상 종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장액성 낭종만은 악성 변성 가능성이 없지만 나머지 병변들은 악성 변성 가능성이 낮지만 존재해서 환자나 나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는 예방적인 암이 아니더라도 낭종 단계에서 예방적인 췌장 절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악성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악성과의 관련성을 사실은 영상학적 검사로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임상 증상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진단 이후에 저희가 추적 관찰했을 때 그 사이즈가 증가하는지 크기가 증가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악성 변성을 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췌장 낭종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치료를 요하는 병변이라기보다는 이제 악성 변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병변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한 병변이 되겠습니다. 그 예후도 워낙에 안 좋고 부위가 그러니까 만약 낭종이 발견됐다고 그러면 환자는 엄청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셨을 때는 본인이 췌장암이라는 생각으로 큰 걱정을 하고 오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췌장 낭종은 악성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만약에 악성과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다 악성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추적 관찰을 통해서 악성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치료를 지금 여기서 치료는 이제 수술적 절제가 되겠습니다. 수술적 절제를 이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췌장 낭종을 만약에 발견을 하셨다고 한다면 해당하는 전문가, 간담체 전문가를 찾으셔가지고 정확한 진단과 또한 함께 추적 관찰을 관리를 받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췌장암, 뭐 모든 병이 생활 습관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예방법이 없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담배가 가장 명확하게 밝혀진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면 당장 금연을 하시고요. 그 외에는 이제 건강한 식사,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건강한 생각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유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조기에 진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시고요. 췌장암이 의심이 된다고 하시면 사실 의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췌장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뭐 주변에 지인 중에 췌장암이 있는 분들은 췌장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영상적 검사를 할 수밖에 없고 초음파보다는 CT 이상의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전문가를 찾으셔서 검사를 하고 함으로써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안성우 과장님과 함께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가을 모기가 기승이죠. 근데 원래 가을 모기가 더 독하다고 하거든요. 이 산란기여서 알을 낳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피를 섭취하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최근 국내에서 말라리아 감염 매개 모기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말라리아의 증상이 두통, 발열, 오한, 구역 등 이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해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모기 활동 시기가 대략 10월까지라고 하니까요.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본 췌장암과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경우 뭐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